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2월 28일 밤 8시 15분입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권력 실세로 행세하고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위선, 오만, 그리고 뭘까요? 무례한 거 아닙니까? 또 여기에 비겁한 걸 합치면은 어떻게 이런 사람을 골라도 참 어떻게 이런 사람을 골라서 하나의 집단을 만들었는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신념이란 게 계급투쟁론이기 때문입니다. 계급투쟁론은 공산주의의 핵심 세계관이기도 하고 사회주의의 핵심 세계관이기도 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또 비슷하고요. 또 사회민주주의라고 하는 사람들도 일정 부분 이 계급투쟁론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계급투쟁론이라는 병에 한번 걸려버리면은 도덕성이 마비되어 버립니다. 다만 하나, 권력을 잡은 권력은 절대 놓지 않는다. 여기에 모든 것을 희생합니다. 그런데 자존심이 없습니다. 자존심이라는 것은 인간에 대한 존중심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인간을 하찮게 보는 게 계급투쟁론입니다. 그게 유물론이죠. 우리가 추어탕을 먹을 때 양심의 가책을 안 느끼는 거는 추어탕의, 그러니까 추어죠, 미꾸라지의 인격을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저 계급투쟁론자들이 무자비한 숙청을 하면서 사람을 죽이고 해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것은 계급의 적으로부터 인격을 탈취하는 것, 생명을 탈취하는 것을 양심의 가책으로 느끼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인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적폐로 봅니다. 쓰레기로 봅니다. 그걸 전제로 하고 문재인 정권의 본질을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들은 자신의 본성을 감추기 위해서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평등을 이야기합니다. 공정을 이야기합니다. 민주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진실을 이야기합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요사이 추미애 법무장관을 하는 행태가 그 중에 하나입니다. 추미애 법무장관이 윤석열 총장 몰아내기 위해서는 온갖 말과 글을 총동원 하더니 법원이 윤석열 총장 복귀 명령을 내린 이후에는 계속 침묵하고 있고, 어제는 알듯 모르듯 하는 수필 비슷한 글 하나 써놓고는 그냥 지금까지도 거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이야기가 없습니다. 일을 저질러 놓고 일이 이렇게 됐으면 국민들한테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보고 의무를 이 군대 안 갔다 온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군대 쫄병 생활만 해본 사람들도 군대에서 보고가 얼마나 중요하느냐, 아니 공직사회에서 보고가 얼마나 중요하느냐,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보고가 공직자는 국민에 대한 보고입니다. 장관은 대통령에 대한 보고도 하지만은 국민에 대한 보고를 해야 되는데 뭔가 설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마음인지는 대충 짐작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오늘 추미애 법무장관의 개인 유튜브가 있답니다. 그 계정에 이런 글을 갖다 붙였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국회 탄핵을 주장하는 여당 의원의 글을 공유했습니다. 공유한 거 아시죠? 공유했는데 윤석열 탄핵 역풍은 오지 않는다는 제목입니다. 이건 누가 썼느냐 하면은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 출신의 민형배 민주당 의원이 쓴 글입니다. 윤 총장 탄핵이 반드시 필요한 4가지 이유 해놓고 민주당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2가지다. 수사권과 기소권 완전 분리,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 탄핵이다. 역풍을 우려하고 안정장치를 찾느라 행동이 늦다. 이 모습은 치열하지도 간절해 보이지도 않는다. 지금 맞고 있는 바람이 초대형 태풍인데 이보다 더한 역풍을 걱정하는 건 이해가 되지 않는다. 지지층은 답답하다.
국민들은 치열하고 간절한 쪽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다. 지지율이 출렁이는 이유다. 요새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열심히 싸우지 않아서 지지율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하는 모양인데, 이 글을 추미애 장관이 공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은근히 속으로 윤석열 탄핵하자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것을 이런 쪽으로 내비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윤 총장을 비난하는 통로로 활용했던 게 이 추미애 씨의 페이스북입니다. 근데 이 페이스북 활동도 지난 16일 이후 쭉 끊겼다가 어제 이런 글을 하나 올리는 걸로 시작을 했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날이 쉽게 오지 않음을 알았어도 또한 그날이 꼭 와야 한다는 것도 절실하게 깨달았다. 이런 추미애 씨의 행동에서도 오만함, 위선, 그리고 무례, 그러나 한편 어마어마한 권력에 대한 집착을 느끼지 않습니까? 이게 다 이념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방송을 할 때마다 이념이 얼마나 중요한지 계속 거듭 강조하는데, 이 국민의힘에 소속한 김종인류의 사람들은 이념이 밥 먹여주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념이 밥 먹여줍니다. 자유민주주의가 밥 먹여주었지 않습니까? 이념이 사람의 생명뿐만 아니라 이 국가의 생존을 결정합니다. 삶의 형식을 결정하는 겁니다. 지금 남북한의 대결의 본질은 뭡니까? 민족 사이 정통성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삶의 양식을 사회주의식으로 하겠느냐? 아니면은 자유민주주의식으로 하겠느냐? 수령 독재로 갈 거냐? 아니면 법치주의로 갈 거냐? 이 싸움 아닙니까? 이게 바로 이념입니다. 이 추미애 씨의 본성에 대해서 가장 정확한 지적을 한 글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역시 여성이 본 추미애 씨의 얼굴이 상당히 남자가 본 거하고 다르게 그려지는 모양입니다. 그 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선일보에서 아주 명칼럼을 쓰시는 김윤덕 주말 뉴스 부장이 쓴 태평로라는 칼럼인데요. 오늘자입니다. 큰 정치인 추미애의 몰락이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이 글에서 김윤덕 부장은 여성 정치인으로서 가장 성공한 사람을 전재희 의원으로 꼽았습니다. 삼선 의원의 광명시장 복지부 장관까지 지낸 분인데, 이분은 조용하고 뭐 별다른 무용담도 없지만 일 하나는 제대로 한 사람으로 꼽고, 그 반대되는 모습으로는 추미애 장관을 꼽았습니다. 이렇게 썼네요. 추미애 장관은 전재희가 못한 새의 정치로 대권 야망까지 불태우는 큰 정치인이다. 대찬천성의 대의를 위해서는 삼보일배도 호통과 막말도 서슴지 않는 배짱과 투지가 대구 세탁소 집 둘째 딸을 오선 의원의 당대표로까지 키워냈을 것이다. 문제는 아쉽게도 실력이었다. 검찰이라는 철벽 엘리트 집단을 개혁하겠다면서 비장의 전략 하나가 없었다. 헌정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를 밀어붙이면서 스스로 법리와 절차에 무지하다는 사실만 드러냈다. 설득과 조정이 아닌 선동과 여론몰이에 기댄 피의 숙청을 이어가다 그 칼에 자신의 목이 베일 판이다. 일국의 법무장관이 단독 드립을 해서 슛을 날렸는데 자기 편 꼴대더라라는 저작거리의 우스개가 되었다. 전재희는 정치는 오래 하는 것보다 바르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게 큰 정치라고 했다. 여성 공직자로 내가 실수하면 전재희의 잘못이 아니라 여성의 잘못이 되니 더욱 치열하게 일했다고도 했다. 파이터 추미애는 정반대였다. 야망을 위해서라면 권력의 행동대장 역할도 불사했다. 실패한 남성 리더십의 전형인 패거리 정치, 보복의 정치를 즐겼다. 하필 새로 남은 것이 입시 비리 가족을 골고다 언덕의 예수로 추앙하는 집단이다. 이거는 조국과 그 가족을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걷는 사람이라고 비유하는 이 정권 내 빌붙어 있는 어떤 지식인의 글을 인용한 겁니다. 그 대가로 추다르크는
추다르크 25년 정치 인생이 지금 산산조각 나는 중이다. 추미애 씨는 어차피 이걸로 끝났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을 상대로 그리고 국민들의 상식을 상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소한의 예의 감정을 상대로 이렇게 행패를 부릴 수가 있습니까? 추미애 씨의 가장 큰 결점은 실력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실력입니다. 실력 있는 검찰과 싸우려면 본인은 실력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판사 출신이 그런 법리와 그런 허위 사실을 가지고 검찰총장을 몰아내려고 했느냐? 판사들이 그런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을 정도로 징계 사유가 허접했다는 것 아닙니까? 정치의 가장 큰 죄악은 무능입니다. 감사합니다.